예, 안녕하세요. 개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제품은 레노버에서 나온 싱크패드 P1이라는 노트북인데요. 이게 델 XPS 15라든지 맥북 프로와 같이 휴대가 가능한 고사양 작업용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작업용 노트북과는 다르게 쿼드로 GPU가 장착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쿼드로 GPU는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라데온이나 GTX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게임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3D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오토캐드와 같은 이제 전문가 작업에는 조금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쿼드로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는 기기들은 전문가용이라는 명목하에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싱크패드 P1도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리뷰용으로 대여받은 유닛인데 이게 사양 구성이 i7-8850H하고 32GB 램 그리고 쿼드로 P2000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 사양을 구성으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용이 한 300만원 이상 300만원 조금 넘게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저렴한 노트북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쿼드로라는 사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한 후에 구매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싱크패드 노트북들은 내구성에 대해서는 밀스펙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저기 눌러봐도 크게 눌러지는 부분도 없고 기기 자체도 되게 단단하고 튼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손으로 여는 것도 쉽게 가능할 정도로 힌지 밸런스도 좋고 전반적인 빌드 퀄리티나 마감에서는 불평을 가질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싱크패드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워낙에 아이덴티티도 강하고 호불호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개인이 판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차분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싱크패드 디자인에 큰 불만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싱크패드 계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자가 정비성이라든지 수리하기가 좀 쉽다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내부에 접근하려면 여기 있는 나사 7개를 제거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십자 나사이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소딤 램 슬롯이 2개 있고 그리고 M.2 SSD 슬롯이 2개 있기 때문에 램이라든지 저장 용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입맛에 맞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인치 하드드라이브 베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 넣을 공간이 넉넉해서 80mW짜리 그래도 큰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배터리가 그래도 제법 넉넉한 편이어가지고 이게 풀 HD 해상도 모델인데요. 당연히 4K 모델을 사용하면 배터리 시간이 조금은 더 짧아지겠지만 풀 HD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인터넷이라든지 블로그 포스팅 작업, 이미지 검색, 이런 가벼운 작업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배터리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145W짜리 충전기로 충전을 할 경우에는 1시간 15분 정도면은 0%에서 100%까지 다 완충이 될 정도로 충전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충전기가 약간은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납작한 형태라 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기는 충분히 무리가 없는 사이즈고요. 디스플레이는 FHD 모델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HD하고 4K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FHD는 sRGB가 9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밝기도 300니트 정도면 큰 불편함은 없지만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문가용 노트북으로 나온 건데 3D 그래픽 작업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어도비 RGB까지는 100%를 바라지 않더라도 sRGB 정도는 그래도 100%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4K 모델을 구매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FHD 모델하고 4K 모델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57만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저가형 노트북을 하나 새로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4K 모드 패널을 넣는 순간부터는 300만원 중후반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크패드의 키보드는 거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성능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들에 비해서 키 트래블도 제법 깊은 편이고 촉각적인 피드백도 좋고 키 눌림도 되게 균일한 편이기 때문에 타자 치는 맛도 있고 오타율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트랙패드도 윈도우 프리시전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래킹 감도도 좋고 모든 윈도우 이렇게 제스처들도 다 지원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쿼드로 GPU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좀 의견을 구해봤고요. 이게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현재 엔티엘리어싱이 32배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인 GTX 그래픽카드로는 엔티엘리어싱이 8배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엔티엘리어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성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쿼드로 GPU는 이렇게 엔티엘리어싱이라든지 이런 오픈GL 작업에 많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티엘리어싱을 높게 걸거나 오브젝트가 많은 도면을 열어도 무리 없이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블렌더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인데요. 홈페이지에서 뭐 데모 파일이 하나 있길래 다운을 받아봤는데 보시다시피 되게 디테일이 많이 있는 꽤나 부하가 많이 걸릴 법한 그런 파일입니다. 그런데도 싱크패드 P1에서는 뭐 큰 버벅임 없이 이렇게 뭐 줌인, 줌아웃이라든지 시점 변환이라든지 조작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동일한 GTX 1050 Ti 게이밍 노트북에서 실행을 해봤는데 좀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쿼드로 GPU는 게이밍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장착되어 있는 P2000 모델 기준으로는 뭐 어느 정도 게임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뭐 체감상으로는 GTX 1050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버워치 정도는 FHD 높은 옵션으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었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중간 옵션으로 돌려서 한 40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뭐 자세한 건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옵션만 타협을 한다면 뭐 최신 AAA 타이틀도 즐길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사실 요 가격을 주고 요 정도 게이밍 성능을 확보한다는 거는 좀 수지타산에 안 맞는 일이기는 하겠죠. 그리고 쿼드로 GPU가 동일 스펙의 GTX와 비교를 하게 되면 전력 소모라든지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확실히 노트북의 발열은 꽤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마크 도중에는 CPU에 부하가 많이 가게 되는 물리 테스트 구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으로 4GHz 클럭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CPU를 이제 100% 로드로 이제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걸게 됐을 때는 3.5GHz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i7 8850H의 성능을 100%는 활용을 하기 힘들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CPU 로드를 100%까지 걸게 되는 이제 고사양 작업을 자주 하게 된다면 사실 i7 8850H의 CPU 성능을 100%다 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가급적이면 i7 8750H 모델을 권장드리고는 싶지만 i7 8750H 모델에는 GPU를 P1000밖에 선택을 못해요. P2000 옵션을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높은 GPU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i7 8850H를 장착해야 된다는 매우 좀 불쾌한 사양 선택 옵션 구성입니다. 사운드는 일반적인 노트북에 비해서 뭐 특출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샘플을 하나 들려드리자면 보시다시피 뭐 전반적인 사운드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뭐 노트북 크기의 한계 때문인지 이제 베이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싱크패드 P1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전반적으로 매우 밸런스가 잘 잡힌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쿼드로 P2000이라는 준순한 GPU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7kg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요거는 거의 독보적일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셔도 되긴 하세요. 전문가 작업용 노트북 계열의 LG 그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가벼운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용량 배터리로 쓸만한 배터리 시간도 확보가 되고 내구성도 괜찮고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그래도 싱크패드 디자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뭐 당연히 가격이 있겠죠. 가격이 뭐 최소한 쓸만한 스펙으로 구성하려면은 뭐 200만원 후반대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노트북이긴 합니다. 그리고 FHD 디스플레이가 전문가 작업용으로는 스펙이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이걸 4K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비용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든다는 부분도 불만스럽고 i7 8750H하고 P2000하고 조합을 할 수 없는 이런 가격적인 정책 부분도 매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쿼드로 GPU의 성능도 필요하고 그리고 휴대성도 같이 챙겨야 된다면 사실상 싱크패드 P1 외에 대안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뭐 그나마 HP 젯북이라는 옵션이 있긴 한데 뭐 싱크패드보다는 그래도 한 300g 정도 더 무겁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만 타협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싱크패드 P1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게 아직 제가 세 번째 영상 리뷰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언제든지 다음에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전자기기 리뷰도 일주일에 1회 이상 올릴 거기 때문에 오늘 리뷰 내용이 그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리뷰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